71페이지, 371페이지. 앞 시간에 이어서 과세 매입 거래의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되는 거 보겠는데요. 자, 필요 지식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재화 및 용역을 공급받고 10%의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징수된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받으면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작성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매입세 공제가 불가능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 불공제 내역을 작성을 해야 하며, 고정자산을 취득한 세금계산서는 건물 등 감가상각비 명세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FAT 1급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만 신경을 썼는데요. 이와 같이 유형에 따라서 필요한 부속 서류들을 우리는 다 관리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행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 매입 거래의 부가가치세 신고. 다음 거래를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고, 자, 세금 계산서 합계표 확인해 보고,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 이거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도 확인을 해서 작성을 해라 하는 겁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하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해보겠습니다. 대신으로부터 원재료를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네. 그러면 이거 과세 매입으로 입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세금계산서 합계표 만들어지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이 되겠죠? 입력하겠습니다. 자, 날짜는 8월 달로 바뀌네요. 8월 1일 되겠습니다. 51번 과세 매입이 되고요. 품명은 전자부품이다. 수량 없고 단가 없고 공급가액 2천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부가세 200에 거래처는 공급자가 대신이죠. 대신이 공급자. 자, 전자세금계산서니까 1번 전자입력해 주시고, 분계는 아래쪽을 보니까 전부 외상 2,200만원이 외상입니다. 그러면 외상 분계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외상 매입금이 2,200, 부채 증가. 부가세 대급금, 이거는 이제 매입이니까 자산 처리하죠. 부가세 대급금, 자산 증가. 자, 원재료. 우리가 FAT 1급은 상품 도소매업이니까 매입하면 상품이었죠. 그런데 TAT 2급은 제조업이기 때문에 매입하면 기본이 원재료로 딱 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재료 딱 맞아요. 원재료 구입이다 했으니까.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전표는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일단 들어가겠죠.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되겠죠.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표를 입력하겠는데, 문제가 두 번째 증빙은 주식회사 대신으로 구입한 원재료 중 불량품 50만원에 대해 반품을 하고, 방금 이렇게 대신해서 여기 2천만원 매입을 했는데 그 중에 불량품이 있어서 50만원에 대해서 반품하고 전자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대금은 외상 매입금 잔액에서 차감하기로 했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대신해서 발급해준 수정세금계산서를 우리 전산 시스템에 입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네, 8월 2일 거 이대로 마이너스로 입력하면 됩니다. 자, 8월 2일 51번 과세 매입인데 전자부품, 그런데 공급가액이 마이너스 50만원 되겠습니다. 자, 거래처는 대신 똑같고요.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받았으니까 1번 해주시고요. 분계는 외상 매입금에서 차감하기로 한다라고 문제에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2번 외상 분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외상 매입금에서 차감됐죠? 55만원. 그 다음에 부가세 대급금 자산에서 차감됐죠? 그 다음에 원재료에서도 마이너스 차감됐죠? 네.
이대로 두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어디에 반영됐을까요? 예, 세금기단서가 발급받은 거니까 매입세금기단서에 반영이 됐고, 세금기단서 합계표에 반영이 됐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도 반영이 됐겠죠?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세금기단서는 주식회사 동우기계에서 자동조립기계를 구입하고 전자세금기단서를 발급받았답니다. 예, 자동조립기. 자, 그러면은 이것은 우리가 그 재고자산이 아니라 유형자산을 구입한 거죠. 기계장치. 그래서 우리가 기계장치로 회계처리를 하면 되겠어요. 기계를 구입한 거니까. 자, 날짜는 8월 3일입니다. 자, 8월 3일 유형은 51번, 이것도 과세 매입입니다. 51번 과세 매입. 품명에는 거기에 자동조립기라고 되어 있죠. 자동조립기. 수량 단가는 없으니까 지나가시고 공급가액 3천만 원 되겠습니다. 거래처는 공급자 동우기계가 공급을 했고 전자세금기단서니까 1번 해주고요. 분계는 아까 보니까 밑에 외상미수금이 3,300이었어요. 그래서 외상분계를 하면 되느냐? 안 됩니다. 왜? 원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혼합분계 이건 해줘야 돼요. 혼합분계 해가지고 원재료를 기계장치로 일단 바꾸고 기계장치 206번으로 그리고 내려와서 외상이니까 대변의 부채죠. 미지급금이 됩니다. 우리가 기계장치를 외상매입금으로 외상분계하시면 안 됩니다. 혼합으로 해서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해야 돼요. 금액은 3,300만 원. 탭키 눌러서 거래처 동우기계 맞는지 보시고. 자, 그래서 이거는 부속서류가 뭐가 만들어지냐? 이것은 유형자산을 취득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서 말고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명세에 이것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표 입력은 됐으니까 부속서류를 하나씩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메뉴에 가셔가지고 먼저 세금기단서 합계표에 전부 다 반영이 되었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금기단서 합계표 7월부터 9월로 이걸 또 8월 거니까 이익이 예정신고기간으로 조회를 해서 새로 반영하시겠습니까? 이미 저장된 데이터를 새로 반영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매입이 왜 없어? 다시 불러. 예를 해야 되겠군요. 여기서는 아니요가 아니라 새로 반영하시겠습니까? 예 해야 되겠군요. 네, 그렇죠. 매입이 이제 나타나야죠. 아까는 매출만 우리가 입력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매입을 3건을 입력했잖아요. 네, 3건을 여기 보시면 매수가 3건인데 동우기계의 한 매 3천만 원. 이게 뭐예요? 기계장치 매입한 거고. 주식회사 대신에 2매 1950만 원. 원래 2천만 원이었죠. 2천만 원이었는데 50만 원이 반품, 우리가 반품을 했죠. 그래서 1950만 원으로 세금계산서는 2매인데 이와 같이 공급가액은 2천만 원에서 50만 원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3매짜리 매입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잘 반영이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부속서류가 뭐가 만들어져야 되느냐? 아까 기계장치 산 것이 뭐예요? 바로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명세에 들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맨 밑에 있는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명세 7월부터 9월로 조회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불러오기를 한번 위에 눌러볼까요? 불러오기 눌러가지고 지금 방금 우리가 전표를 작성한 것이 기계장치였죠. 그래서 여기에 기계장치가 나타나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기계장치 코드가 여기에 없으면 추가를 꼭 해줘야 됩니다. F2 눌러서 코드를
206번 기계장치를 넣어줘야 되고, 지금 우리는 기계장치가 넣어져 있으니까 추가할 필요는 없죠. 확인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러오기를 실행하시겠습니까 하면은 예 해주시면은 우리가 동호기계에서 조금 전에 3천만 원짜리 기계 산 거 여기에 반영이 됩니다.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에 대한 것이 있으면 이와 같이 부속 서류 뭐가 만들어져야 된다?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 부속 서류로 작성을 만들어야 됩니다. 만드는 방법,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 명세서에서 불러오기 눌러서 여기 있는 계정 과목 우리가 기계장치면 기계장치가 있는가, 건물이라면 건물이 있는가 코드 확인하시고, 없으면 F2 눌러서 여기서 찾아주시면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확인 누르면 이와 같이 작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 저장 단추 없으면 닫아주면 저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까 무슨 부속 서류를 만들어라고 그랬냐면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만들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열어서 7월부터 9월로 조회를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불러오시겠습니까 하면 여기서는 아니요 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는 우리가 매출 자료, 요 과세 표준만 우리가 입력을 했었는데 방금 매입 내역을 입력했잖아요. 네 건. 그것이 어디에 들어갔느냐? 일반 매입에 우선 1950만 원 반영됐고요. 1950만 원이 뭐였어요? 주식회사 대신에다가 전자부품 2천만 원 매입하고 50만 원 반품시킨 거. 그 다음에 고정자산 매입에 3천만 원 들어가 있죠. 부가세는 300만 원. 이게 기계장치 3천만 원에 부가세 300만 원 매입한 거. 그래서 이거 여기에 세금계산서 수치분으로 바로 반영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매입세액은 495만 원이 매입세액이 됩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된 걸 확인했습니다. 자, 우리 책의 수행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8월 1일 거 51번 과세 매입. 네, 51번 과세 매입은 FAT 1급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다만 이제 원재료가 아니라 상품 매입으로 나올 거예요. 상품 매입뿐이 아니라 뭐 비품이나 이런 뭡니까 차량 운반구 매입하는 것도 나오죠. 고정자산 매입도. 그래서 이건 외상으로 우리가 했고, 그 다음에 반품 시켜가지고 그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급받은 거 여기 있었죠. 그래서 외상에서 마이너스 시켰고, 그 다음에 8월 3일 거는 그 기계장치 산 거 있죠. 그래서 51번 과세 매입으로 하고 분계를 혼합으로 해서 차변의 기계장치 부가세 대급금, 대변의 미지급금으로 했죠. 이거 외상분계하면 안 되죠. 그리고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가면은 이와 같이 모두 매입 세금계산서에 3매, 동욱이의 한 매에 대신 2매가 이렇게 집계가 되어 있었고,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에 가서 불러오기를 해서 확인을 눌러보면 이와 같이 동욱이계에서 3천만 원어치 기계 산 것이 여기에 반영이 되죠.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서 과세기간을 7월 1일부터 9월 30일 2기 예정신고기간으로 입력해서 매입 쪽을 가보면 일반 매입에 1950만원, 고정자산 매입에 3천만원, 세금은 195만원, 300만원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7번으로 가서 영세율 매입거래의 부가가치세 신고. 네, 우리 FAT 1급에서는 면세 매입은 문제가 나오지만 영세율 매입은 안 나오죠. 네. 자, 수출용 재화와 관련된 매입거래를 내국 신용장 또는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구입한 경우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자, 수행 내용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래를 매입 매출 전표 메뉴에 입력하고 세금 계산서 합계표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을 해라.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수출용 원자재를 내국신용장에 의해서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답니다. 자, 우리가 수출용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원자재를 샀는데 내국신용장을 발급받아가지고 영세율 적용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은 세금이 없어요. 전자부품인데. 매입거래인데. 아까 위에서 왜 그런다고요? 내국신용장에 의해서 영세율 적용을 받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내국신용장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는 주고받아야 돼요.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지금 보고 우리가 입력을 하는 것이죠. 8월 4일 날짜 입력하겠습니다. 자, 매입 매출 전표에 8월 4일은 매입인데 영세 매입이다. 그래서 52번 유형입니다. 네, 자, 품명에다가 뭐라고 써야 되느냐? 거기 있는 그대로 쓰면 됩니다. 예, 전자부품. 수량 단가는 없으면 지나가시고 공급가액에다가 1,400만 원 그대로 입력하고 엔터 치면 영세니까 부가세가 없는 것이죠. 거래처는 공급자가 거래처가 되겠죠. 그래서 공급자는 한성이군요. 한성. 매입이니까 공급자가 거래처예요. 그리고 전자 영세율 세금계산서이기 때문에 전자세금란은 1번. 전자입력 해줘야 됩니다. 자, 분계는 대금관계 어떻게 했느냐. 밑에 보니까 1,400만 원이 외상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전자부품 원재료니까 외상분계 해도 되죠. 2번 외상. 자, 그래서 외상 매입금 부채 증가 1,400, 차변에 원재료 자산 증가 1,400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요거 한 건뿐이네요. 그러면은 아까 부속서류 뭐뭐를 보라고요? 예, 세금계산서 합계표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만들어라 그랬으니까 자, 세금계산서 합계표 만들러 가겠습니다. 자,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7월부터 9월 엔터 반영하시겠습니까? 예. 자, 매입에 반영돼야 되죠. 아까 3매에서 4매가 됐습니다. 여기 한성 거 하나가 1,400만 원짜리인데 부가세가 없죠? 영세율이니까. 자,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에 영세율 한성 거 한 건 반영된 거 우리가 확인했고요. 자, 저장하고 닫습니다.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되는가 보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눌러서 7월 엔터 9월 엔터 합니다. 불러오시겠습니까? 아니요. 여기서는 아니요가 되어야 되죠. 그러면 매입에 어디에 이게 반영이 됐느냐? 영세니까 예, 어디에 반영됐을까요? 일반 매입에 반영이 됐습니다. 일반 매입에. 그런데 아까 일반 매입에 봐서는 여기 있는 금액의 10%가 정확히 세액이었는데 지금은 일반 매입의 영세율이 1,400만 원이 여기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지금 세액이 140만 원이 차이가 나요. 그것은 영세율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것이다. 그리고 이 금액을 더블 클릭해 보면 오른쪽에 여기 영세율이 따로 집계가 되지요. 여기 역추적에 영세 1,400만 원. 네. 그래서 우리가 모두 4건 중에 3건이 과세이고 1건이 영세다. 예. 확인이 되죠? 7월부터 9월. 그래서 이거 합치면 6,350이고 과세만 따로 빼면 4,950이고
그래서 우리 (6,350만 원의) 내역은 고정자산 매입과 일반 매입이 더해진 겁니다.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밑에 따로 3천만 원 표시되어 있고요. 자, 수행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행 결과, 자, 우리가 52번 영세 매입으로 입력을 했죠. 그 다음에 분계는 외상으로 해서 원재료로 처리를 했고, 외상 매입금. 그러면 우리가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여기 영세율로 한 건이 들어가 있고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일반 매입 안에 이게 들어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반 매입에 영세 한 건 1,400만 원이 여기에 반영이 된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8번 면세 매입거래의 부가가치세 신고. 이거는 FAT 1급에서도 나오는 53번 유형을 말하는 거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 사업자와 거래를 하고 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세액이 면제되므로 부가가치세액은 표시되지 않는다. 자, 수행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래 자료를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고 계산서 합계표 만들어라 하는 거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만들어라 하는 겁니다. 자, 재경 아카데미에서 회계팀 직원들이 지출 증빙 실무 교육을 받고 종이 계산서를 발급받았어요. 그러면 전자란을 이건 그냥 비워둬야 돼요. 대금은 전액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했으니까 혼합분계로 회계 처리해야 되죠. 자, 날짜가 8월 5일 거. 다 같이 입력해 볼까요? 매입 매출 전표에 8월 5일 날 매입인데 면세 매입입니다. 53번. 자, 품명에는 교육이죠. 거기 지출 증빙 실무 교육 입력하고 수량 단가 없는 것 같고요. 금액은 70만 원. 자, 거래처는 공급자가 거래처니까 재경 아카데미. 자, 전자세금을 여기서는 비워둬야 돼요. 0번. 종이 계산서입니다. 그러니까 전자자 없는 증빙은 여기에 전자 입력으로 해서는 안 돼요. 매입시 비워두는 겁니다. 자, 분계는 뭘로 하느냐? 대금 관계를 밑에 보니까 한국은행 계좌에서 이체해서 지급했죠. 한국은행 보통예금에서. 그래서 혼합분계 해주자 이거. 혼합분계 차변에 원재료가 아니라 교육훈련비, 판매관리비인 교육훈련비라는 개념 과목이 있어요. 직원들이 생산부 직원인가 아니면 회계팀 직원인가 봤더니 회계팀이에요. 그러면 825번. 생산부 직원들 교육했으면 525번. 자, 그래서 판매관리비로 처리했고 내려와서 대변에 103번 보통예금 금액은 70만 원인데 탭키를 눌러서 거래처를 고치고 가야 된다. 한국은행이죠. 한국은행 보통으로 고치고 가라 하는 얘기입니다. 에어컨 바람에 콧물이 나와. 좀 껐다가. 네. 그래서 입력을 면세 매입에 관한 입력을 우리가 해냈죠. 네.
보통예금으로 하는데 여러분 보통예금 계정 과목 넣으면은 여기 거래처 바꾼다는 거 꼭 잘 기억해 둬야 돼요. 자, 그래서 수행 결과 우리 거하고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교육비 지출한 거 계산서 받았어요. 그런데 이 계산서가 종이 계산서입니다. 자, 거래 유형은 53번 면세이고요. 품명에 그대로 실무 교육하고 공급가액 입력하고 거래처는 재경 아카데미인데 전자세금란은 0번으로 이렇게 비워두고 가야 되는. 그리고 혼합분계로 가가지고 교육훈련비 처리하고 대변을 보통예금 이렇게 하는데 보통예금의 거래처 한국은행으로 잘 바꿨죠. 자, 그러면 계산서 합계표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이렇게 반영되었는지 우리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산서 합계표 전체 메뉴에 가서 어디 있어요? 여기 세금 계산서 합계표 아래에 있죠. 자, 7월부터 9월로 조회합니다. 반영하시겠습니까? 예 하면은 이번에는 매입이니까 여기에 매입건에 70만 원짜리 하나 있겠죠. 예. 우리가 앞에서 매출건 하나 있었죠. 예, 컴퓨터 서적인가 판매한 거. 그 다음에 매입건이 면세 매입이 지금 교육비 재경 아카데미에 70만 원짜리 여기 나타나 있으면 반영이 된 겁니다. 자, 계산서 합계표가 중요한 것은 전자란에 집계가 안 되고 전자 외에 집계가 된 것은 뭐예요? 종이 계산서이기 때문에. 전자 계산서라면 전자 입력으로 하면 이것이 아래로 오는 게 아니라 저 위로 가서 여기에 집계가 되겠죠. 네. 그래서 전자와 전자 외 그 차이 우리가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할 때 여기 전자 세금에다가 1 전자 입력한 것은 전자란으로 이렇게 종이는 비워두는데 비워둔 것은 요 밑에 전자 외로 집계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서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면세 매입은 어디에 반영이 됐느냐? 예. 조회를 해보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조회를 해봅니다. 예. 아니요 하고 불러내보면은 이게 여기에 면세 매입은 여기에 안 나타나겠죠. 왜냐? 이거 면세는 여기 매입세 공제 받는데 해당이 안 되니까 그러면 어디에 반영됐을까요? 네, 과표에 계산서 수취분 해가지고 여기에 계산서 발급 및 수취 여기서 아까는 발급만 있었죠? 발급만. 근데 요 밑에 수취금액에서 70만 원짜리 이게 재경 아카데미에서 받은 세금 계산서입니다. 그래서 계산서는 여기에는 반영이 안 돼요. 매입세에게는 세금이 없는 거니까. 면세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수행 결과에서도 보시다시피 여기에서는 지금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된 바가 없고 과표에 밑에 보면 계산서 수취금액으로 별도로 집계가 된다는 거죠. 자, 다음은 9번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취거래의 부가가치세 신고. 이거 역시 FAT 1급에서도 잘 나오는 거죠. 신용카드는 매출 매입에 다 나옵니다. 자, 일반 과세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수취한 경우 세금 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목욕이나 이발, 미용업, 여객운송업, 입장권 사업은 제외하고 다른 사업자가 발행한 거라면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면 됩니다. 이때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합계표를 작성을 해야 되고요. 조회만 하면 작성이 되겠죠? 불러오기를 하면. 자,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57번 카과매입 그리고 61번 현과매입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57번 카과매입은 FAT 1급에서 나오는 거고 TAT 2급은 57번 카과도 나올 수 있고 61번 현과도 나올 수 있다. 현과는 뭐냐? 현금 영수증 과세 매입. 카과는 카드 매출전표 과세 매입이죠.
자, 그러면은 거기 아이캔에 있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 영수증 수취거래 입력 시 주의할 사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매입세 공제 가능한 거래만 입력을 해라. 공제 요건을 갖추지 않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 영수증은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해라. 불공유형인 거.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공제 요건은 이 요건이 맞아야 된다 이겁니다. 일반 과세자로부터 공급가액과 세액이 분리되어 있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아야 돼요. 또는 현금 영수증도 그걸 받아야 돼요. 간이과세자가 발행한 것은 안 되고 면세사업자가 발행한 거 역시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면세사업자가 발행한 건 세금이 없을 거 아니에요. 간이과세자 발행한 것은 간이과세자는 세금을 별도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정이 안 돼요. 또 세금기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업종, 예를 들면 목욕탕이나 이발소나 미용업이나 여객운송업이면 택시도 포함이에요. 입장권 발매 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매입세 공제 안 해줍니다 하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여객운송업에서 택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이거 매입 매출전표에 입력하면 안 돼요. 이건 일반 전표에도 해야 돼요. 왜냐? 매입세 공제 못 받으니까. 그 다음에 매입세 불공제 대상, 예를 들면 접대비 관련된 거,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관련된 것 등이 있었죠. 자, 그러면 수행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래 자료를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을 수행하시오. 신용카드 매출 전표 하나 하고 현금 영수증 하나 하고 두 개가 있군요. 네. 그러면 신용카드 매출 전표 매입은 17번 카드과세 매입이고 여기 세금 있으니까.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은 현과 매입이 되겠죠.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사무실에서 사용할 문구용품을 강남마트에서 구입하고 BC카드로 결제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강남마트는 일반 과세자인가 봐요. 부가가치세 따로 표시되어 있으니까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지요. 자, 8월 6일 거 입력하겠습니다. 자, 매입 매출 전표에 8월 6일 날짜에 유형이 57번 카드와 매입 카드사 BC카드 확인. 자, 품명에는 죄송합니다. 품명에는 문구용품 공급가액은 합계 66,000원을 내야 돼요. 자, 거래처는 무슨 마트였죠? 여기 강남마트. 강남마트 해주시고 전자세금은 카드니까 방향키로 지나가고 카드 분계 4번 해주시면 되죠. 원재료가 아니라 이거는 뭐예요? 문구용품이니까 소모품비로 해야 되죠. 소모품비. 자, 어느 부서에서 썼습니까? 사무실. 그러면은 판매관리비 830번이에요. 그래서 소모품비 처리하면 맞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현금 영수증도 입력을 해야 되겠죠? 다음 전표를 보면은 옆에 현금 영수증은 홀스 기획에서 홀스 기획도 일반 과세자래요. 홀스 기획에서 홍보용 전단지를 제작하고 현금 영수증을 수취하였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비용 처리해야 되죠. 아까 옆에 것도 비용 처리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소모품비로 했는데 홍보용 전단지는 광고 선전비라는 판매 관리비로 처리하면 됩니다. 자, 일반 과세자이고 부가가치세가 따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입력하겠습니다. 날짜가 8월 7일이죠. 네, 8월 7일. 현금 과세 매출이에요. 현과에서 61번. 현금 영수증 과세 매출. 자, 품명에는 홍보용 전단지라고 하죠. 전단지 제작이라고 되어 있네요. 전단지 제작 그 영수증에. 자, 공급가액의 합계 금액을 입력해요. 카드와 마찬가지로 22만 원 둘둘공 플러스 그러면 20만 원과 2만 원으로 나누어집니다. 자, 거래처는 어디냐? 홀스 기획이죠. 홀스 해주시고 전자세금란은 세금계산서 아니니까 방향키로 지나가고 이거는 현금으로 결제했단 말이죠. 현금 영수증이니까 1번 분기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게 원재료냐? 아니죠. 광고 선전비 833번 833번 써야 돼요. 광고 선전비 코드 잘 고르시고. 네, 이렇게 신용카드 또는 현금 영수증의 매입거래 이렇게 잘 하시고 만약 간이과세자가 발행한 것이다 그러면은 매입세 공제 요건이 안 되니까 그거는 일반 전표에 입력해야 돼요. 매입 전표에 입력해서는 안 되고. 자, 그러면 부속 서류 뭐를 본다고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 클릭해 볼까요? 네. 기간은 7월부터 9월로 입력을 합니다. 네, 작성돼서 올라와 있네요. 자, 6만원짜리, 20만원짜리. 네, 6만원짜리, 20만원짜리 이미 작성돼서 올라왔죠. 만약에 안 올라와 있으면 역시 불러오기에서 반영을 해주면 됩니다. 자, 잘 작성돼 있어요. 그러면 저장하고 저장 메뉴 없으면 그냥 닫아주면 제대로 작성이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해서 볼까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7월부터 9월 이렇게 조회해보게 되면은 불러오시겠습니까? 아니요 하면은 매입에 어디에 반영됐을까요? 매입에 그 밖에 공제 매입세 여기가 신용카드하고 현금 영수증이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금계산서 아닌 거. 그래서 아까 66,000원짜리하고 6만원짜리하고 20만원짜리였죠? 그러니까 26만원에 부가세 26,000원, 매입세액이 26,000원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에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신고서에 이와 같이 반영되는 걸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네, 저장하시고 닫아주시면 되고요. 자, 시간이 다 됐죠. 그래서 오늘은 이 현금 영수증과 카드 17번 그리고 57번과 그 다음에 61번 현과 매입까지 해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우리 제 10번 우리 교재 381페이지부터 하시면 되겠어요.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